고속도로 게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대 파면 갈수록.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 전달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특정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복잡한 거 알기 싫은 거예요. 쉽게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양평군이 국토부한테 종점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짓말. 그렇죠. 양평군이 회신도 하기 전에 정점 변경을 추진한 게 드러났어요. 네. 자, 그 공문 순서로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국토부 1차 공문 22년 7월 18일 양서면 타당성 검토 요청 양평군 회신 22년 7월 26일 최우선 1안 원안 플러스 강하 IC와 2안 3안 의견서 회신. 저 시점이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가 5월 달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끝나서 7월 달에 바로 취임을 하고요. 현 군수가.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원희룡도 국토부 장관에 취임을 해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은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가 야 거기 그 이란이 최선이야? 예타까지 끝났는데 이란이 최선이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김선교 전 양평 군수 의원직 박탈당한 전 의원 이 사람이 지역 내에 행사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강상면 안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자기가 좋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양평군 군내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공문. 국토부 2차 공문 23년 1월 16일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 자료 송부 타당성 평가 회신 1월 27일까지 요청함. 양평군 회신 23년 2월 8일 기한 넘겨 회신. 저거를 1월 16일까지 1월 16일에 1월 27일까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저거를. 그러니까 양평도 막 엄청 빨리 맞췄겠죠. 그래서 올해 2월 8일 날 기한 넘겨서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원희룡 국토부가 뭔가 이걸 짜맞추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 3차 공문 23년 2월 6일 양평군의 2차 회신을 받기 전 강상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요청 양평군 회신 의견 없음 적절함 등의 심의 의견 회신. 그러니까 회신도 받기 전에 이미 다 추진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공문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양평군이 국토부한테 제출한 3가지 노선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지도예요. 저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1안이고 2안, 3안인데 2안, 3안은 좀 돈이 더 많이 들고 뭐 그렇다. 그리고 지금 1안은 가장 적정한 노선이다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자, 그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안 비교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노선이 기존 예타안, 그러니까 원래 원안이고 다음에 수정안은 김건희 땅 있는 쪽으로 나가는 강산면 쪽으로 나가는 그 안이고 양평구는 그래서 제시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적당하게 이제 타입을 보자는 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기존 예타안 원안보다 수정안, 양평군 강상면으로 가는 수정안이 2km가 길어요. 2km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서울에서 보는 지하철 1개 노선 정도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그만큼 드는 거죠. 근데 단지 2km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얘기했듯이 터널과 교량을 더 수없이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교량 16개, 터널 8개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단지 2km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란의 노선 휘는 정도를 다르게 그려서 악의적 선동까지 했다. 지도를 딱 보면 사람들이 왜 그 드론으로 높게 띄워서 뭔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 한 지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란의 노선을 휘는 정도를 조금 다르게 그려가지고 상당히 악의적 선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최훈민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 민주당 전 그 양평 군수의 땅을 그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깝게 그려가지고 더 이렇게 악의적으로 선동한 거 최훈민이 잘하는 짓 아닙니까? 우선은 강하이 씨를 저렇게 L자로 악의적으로 한 것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놓쳤던 부분이 첫 번째 그 1차, 2차, 3차 회신까지 있었는데 양평군이 첫 번째 회신한 거 있었잖아요. 22년 7월 26일. 거기서도 1, 2, 4만이 있었는데 저기 보면 국토부 1차 공문에서 7월 26일에 양평군이 회신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첫 번째 회신에서도 양평군은 이란, 원래 당초 양서면으로 나가는 것이 경제성, 타당성에서 다 편의성도 모두 다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산면으로 나가는 것은 경제성 재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 예산된다라고 양평군에서도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2차, 3차 공문을 보내면서 결정적으로는 그 윤석열 처가의 가족 처가의 이게 땅이 많은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됐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 양평이 그런 거 아니고 니들이 그냥 양평군 사실상 협박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데이트를 할 때 삼겹살 먹을래, 치킨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가 골라 해놓고 삼겹살 먹을래 아니면 딴 거 먹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 그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답 정해놓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말이 바뀝니다. 정점 변경 첫 제안자는 양평군 아닌 용역받은 설계회사다. 그러면서 어떤 악의적 선동이 등장을 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설계회사라고 꼭 거기다가 아니 이거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랑 관련이 있는 거지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랑 그 설계회사랑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것처럼 또 보도를 해요. 그렇게 내요. 근데 이 용역도 맡긴 게 2022년 3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당선됐을 그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국토부에서 어쨌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양평이 제안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국토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갑자기 8일 동안 해서 이게 정해졌는데 그래서 국책 사업이잖아요. 1조 8천억 원이 들어간 국책 사업입니다. 근데 노선이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도를 보셨지만 55%가 노선이 변경이 돼요. 그럼 노선이 이렇게까지 변경이 되면은 예비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진행되고 예. 있다라는 점이 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설계회사 이름이 동해종합기술공사 말고 하나 더 있었던 모양인데 결국에는 국토부 하청업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버스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도로 찬성 전진선 지금 현재 양평 군수예요. 군의회 의장 때는 원안을 지지했다. 민주당에 와서 군 의원들하고 함께 항의했던 바로 그 전진선이가 군의회 의장 때는 원안을 지지한 사람이야. 이러니 대한민국 사회가 개판되는 거죠. 윤석열 때문에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싸그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양평에 있는 유일한 그런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이런 곳들이 바로 그 일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점이 여기 이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평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했던 거거든요. 양평 군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안이 제일 맞는 안이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완전 깡그리 무시한 안이 갑자기 네.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일보에 보던데 김선교가 군수 때 노선을 결정했는데 조선일보는 정동균 특혜라고 보도를 합니다. 사실 참 조선일보 봐봐요. 민주당 전 양평 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 조선일보가 쓰레기라고 하는 게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팩트는 뭐냐면 원래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는 정동균 군수는 그 지역에 그냥 오래 살고 있던 그냥 토백이에요, 토백이. 그렇다 보니까 물려받은 땅이나 이런 것들이 선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고 김건희 정점에서도 1.5km 정도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조선일보가 저 보도랑 비슷하게 뭘 했냐면 예타 통과 몇 개월 전에 200 몇 평 사들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팩트는 뭐냐면 땅 때문에 사들인 게 아니라 정동균 군수 집 앞이 맹지죠. 사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불편해가지고 200 몇 평 사들였는데 축구장 7개 넓이를 사들인 게 김건희 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평 정도라고 치고 축구장 한 개가 보통 그러니까 2,200평 정도 됩니다.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조선일보가 저딴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점 일대라고 지도를 완전 가깝게 그렸는데 사실 그 직선거리로는 3km인데 지도를 다시 자세히 보면은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한 20km 정도 아니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인데다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골집이라서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주차를 하려면 그 주차를 남의 땅에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까지 아직 그 땅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유지가 더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 탓으로 넘어가는 거죠.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가 그 전에 3선을 했고 2018년부터 그러니까 1선만 한 거예요.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민주당 군수가 이제 1선을 한 것인데 그 처음에 원안이 확정이 되고 예비 타당성 검사가 들어가고 다 착수되고 했던 것의 시작점은 국민의힘 전 군수 김성규 군수가 있을 때 다 정해진 겁니다. 다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동균 전 양평 군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그 1선에 있던 군수가 있었던 곳은 물려받은 집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그냥 주택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0년 50년을 이미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앞에가 사유지여서 맹지였기 때문에 그 옆에 앞집에 사는 할머니께서 집이 너무 추워서 나는 이걸 팔아야겠으니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가 입구가 아예 막혀 있으니까 내 집을 사서 그 출입구를 열어라 라고 하는 과정에서 샀던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로 보면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1안과 원안과 최종적으로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보면은 중간지대에 그 군수의 집이 있어 중간지대에. 그런데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뭐에 가깝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거리가 가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와 다르게 9km, 도로는 9km. 그래서 20분 정도 거리다. 근데 이곳이 팩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둘 다 전 군수예요. 몇 년도에 이거를 군수를 지게 있었는지를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점을 특히 조선일보가 전 군수 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군수가 이것을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거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지 일반 국민들은 전 군수, 민주당 군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기사를 이상하게 썼습니다. 정동균 전 민주당 소속 군수가 몇 년 전에 한 인터뷰를 보면 김성규랑 완전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뭐냐면 그쪽으로 뭔가가 나면 내가 이 수혜를 입는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한다 얘기가 나와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인터뷰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그 과거에 진행됐을 때 그래서 그쪽으로 나면 우리 집 가까우니까 안 된다. 그냥 다른 데로 놔야 된다라는 인터뷰가 그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예. 자, 202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보고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낸 거예요. 정점은 양서면, 원안, 강상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를 그런 거지 뭐. 정권 바뀌었어. 대통령 취임했어. 그리고 군수도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됐어. 그리고 원희룡이 비슷한 시기에 국토부 장관 취임해요. 그러니까 흐름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를 국토부가 계속해서 쫙. 야, 그 안이 맞냐? 그 안이 맞냐? 네, 맞습니다. 그 안이 맞냐니까? 맞다니까요? 그 안이 맞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저번에 원희룡이 작년에 국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혜
선산이면 선산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 계속 이제 형질 변경하고 뭐 구역 잘라가지고 결국엔 이번에 보니까 어떤 보도에 보면은 김건희 산 땅이 20배 올랐다든가 가격이 선산이 이렇게 오르는 법이 있어요. 그쵸. 산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가요 휴게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미시령 휴게소. 어, 미시령 휴게소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터널이 뚫리면서 미시령에 있는 휴게소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최은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최은순의 본질은 부동산 투자로 계속해서 돈을 벌었던 부동산 어떤 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업자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일가 땅은 돈 되는 땅, 상속 뒤에 지목 변경 작업. 늘상 이런 식이었어요. 땅의 목적, 다른 말로 형질 변경이죠. 농지를 산다거나 임야를 산다거나 해서 그 해당 지자체,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양평 출신인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양평의 부동산 재벌을 꿈꾸고 있는, 이미 재벌일 수도 있는. 계속 변경 작업을 하는데 원희룡이 그랬잖아요. 이게 조상 무덤 선산이라고 했는데 29필지 모두 돈 되는 땅이다. 알고 보면 도로만 낮으면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는 정보를 알고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사. 그리고 그 땅을 돈 되는 땅으로 만드는 기술이야 이게. 그게 그러다 딱 들킨 거죠 지금. 도로가 바뀌는. 예타까지 끝난 도로가 바뀌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성교 전 양평 군수가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토 개발 계획까지 건드릴 수 있는 힘은 없었고 드디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종점 바꾸는 안을 추진을 하면서 올해 확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처음에 고속도로가 논의된 것이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 일가로 고속도로가 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무슨 내부적으로 이 얘기가 있었다. 그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있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근거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보통 뭐 하나 사업하려면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양평 같으니까 국방부도 관련 있고 예산 관련되니까 기재부 관련 있고 뭐 환경부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 국토부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엎기 위해서 원희룡이 완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이 도로는 안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원희룡이 완전 백지화로 주장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기 위해서 저지랄을 한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권을 잡고 하루아침에 내가 정권 잡았으면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김건희의 생각이 작동된 거다라고 분명히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원희룡이가 그냥 알아서 우리 여사님이 이쪽에 땅이 있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그 안 것 때문에 내가 알아서 갖다 바친다 이런 정도는 아닐 거고 정권 잡으면 국책 사업까지 변경할 만한 거. 그래서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책 사업이요. 내가 우리 내 땅에다가 나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1조 8천억 들어간 사업인데. 아니 그런데 그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논의해온 최초 논의를 빼고 나서도 예비 타당성 검사 이제 들어가기 직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10년 가까이 논의해온 것을 장관 한 사람이 그것도 타당성 검사까지 착수해서 들어간 것을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끝낸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농단이 맞고요. 원희룡은 탄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가 그리고 나서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설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가짜뉴스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변경안으로 하면 예산 지금은 140억 원 증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5월 24일에 국토부가 밝힌 거는 966억이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언론이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비용이 그렇죠. 확 깎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형이 하는 말들 다 거짓말. 실제로 거짓말을 지금 언론 등에 나와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토부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상태.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쌩까고 가.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여담인데 이 도로가 확정된 게 양평 때문이 아니더만요. 하남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양평 인구의 반의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쪽 사람들은 그거를 서울 하남 고속도로라 그런다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양평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진짜 와, 뭐 그러니까 양평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라면서요. 쭉 가면 강원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양평, 그다음에 그 내륙에 조금만 옆에 가면 원주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막 봉평 이런데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태백산맥 쪽으로 가는 그 완전 그 내륙이거든요. 근데 거기 양평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끝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끝나고 나머지까지 쭉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정상적인 건데 또 그걸 대체할 만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는데 하남의 신도시가 양평 인구의 절반 정도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던 거를 지금 의원이 몰랐는데 의원이 알고 봤더니 대통령 부인이 일가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지금. 참, 의원이냐? 이 도둑놈들아. 아니 그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었던 그쪽보다도 원래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 이미 우리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죠. 영사면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두물머리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6번 국도가 아주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악명 높은 구간이에요. 이 여기를 교통이 그 밀집되는 것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논의되다가 앞에서 그 이제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처가 일가가 있는 그쪽 땅으로는 종점이 되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해소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6번 국도 여기에는 해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축구장 5개 크기, 여기에 아파트 2,500에서 3,000세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거 10몇 년 걸려가지고 확정이 된 안 사실상 양평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올해는 좀 나아질까? 뭐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뭐 한 2, 3km 가는데 3시간 걸리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악명이 높아서 웬만해서는 그냥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이거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포나님, 그러니까 칠삭동이님, 이런 내용도 방송하세요. 국민의힘당은 선산이다, 묘가 있고 묘자리 사용할 거다. 누가 선산으로 도로가 가게 할 수 있겠냐는 등 개소리하고 가짜뉴스 무슨 날파리 등을 말하는데 파주에는 도로 내고 아파트 짓기 위해 공동묘지도 수용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은 앞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쉬운 6배라면 땅값이 도미안님. 56배. 상승한 게. 이야, 정말. 야, 정말 천재네. 내가 말했잖아. 여긴 개발될 거라고 정보 듣고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아무 데나 사. 일단 아무 데나 사. 그리고 도로 내면 돼. 그 힘. 야, 진짜 훌륭한데. 근데 이제 군수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건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드디어 지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 국책 사업을 엎어버려 그냥. 야, 진짜 엑셀런트하다 정말. 야, 국정농단 맞습니다. 예.